자, 76페이지 오른쪽에 보충 자료요.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1분만 우주 뭐로 되어 있니? 이래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주는 그냥 흔히 얘기하기로는 진공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됐어요? 근데 옛날부터 이랬겠니? 지금 우주를 나갈 수 있잖아요. 우주를 나갈 수 있으니까 우주는 진공이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주를 나가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했겠지. 저 우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다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대답을 했어. 그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은 대답을 못하면 진짜 엄청나게 짜증을 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기네 이 얘기야. 이렇게 생기네. 여기 면적 얼마니? 이걸 구하기 위해서 모르면 대답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지가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지. 그걸 미적 적분이라고 합니다. 요 기울기가 얼마니 그걸 못 구하니까 젠장 그거 구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미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을 물리학자 뉴턴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니네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맞지? 그만큼 뉴턴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진짜 짜증을 냈어요. 전부 다 말하고 대답해야 돼요. 물어봤겠지? 뉴턴아, 빛은 뭘로 돼 있니? 그랬더니 뉴턴이 이게 뭘까? 뭔지 모르지만 동그란 알갱이야. 입자로 돼 있다. 왜냐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쓰려면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알갱이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만든 공식을 쓸 수 있어. F는 NA. 됐나요? 그래서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여야만 했어. 그래서 빛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입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에는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뭔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뉴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뉴턴이 고민을 하다가 우주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니 그 당시까지 화학에서 가장 안정된 화합물을 에테르라고 했어요. 우주는 에테르로 가득 차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뉴턴이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믿고 200년이 지났어. 우주는 에테르로 가득 차 있고 그 에테르 속을 빙글빙글 구슬들이 돌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우주야. 그리고 빛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다가 영이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빛은 알갱이가 아니야. 빛은 파동 에너지야 라는 걸 찾아냈어요. 빛은 우리 목소리처럼 파동이야. 우리 목소리처럼 소리가 나는 이 파동 에너지를 알갱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에너지도 알갱이가 아니죠. 그런 거야 라는 걸 찾아냈어. 그래서 뉴턴을 대작살을 냅니다. 영이라는 과학자예요. 이름이 실제 영이에요. 이 사람이 뉴턴을 200년 만에 대작살낸 전 지구의 유일한 과학자예요. 몇 살? 17살. 진짜 영이지. 17살짜리가 실험을 해서 뉴턴을 대작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이 에테르도 부정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 거예요. 야, 뉴턴의 말이 틀렸어. 2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는데 이게 틀리다고? 진짜? 그럼 찾아내자. 틀린 걸 찾아내자. 막 이렇게 찾아내려고 그랬어. 그러면 뉴턴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뉴턴을 신앙처럼 받아들이던 과학자 2명이에요. 누가? 마이컬슨과 몰리가.
데미, 이 마이커슨과 몰리는 뉴턴의 말이 맞다라는 걸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해서 실험을 설계해요. 이 실험이 맞으면 뉴턴은 맞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실험을 해서 뉴턴이 위대한 과학자라는 걸 밝혀내자. 그리고 실험을 직접 설계해서 실험을 직접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을 툭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자. 우리가 실험을 잘못했나? 또 해. 또 해요. 계속해. 자기가 원하는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요. 그래야 뉴턴의 위대함을 밝힐 수 있으니까. 아무리 실험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뉴턴을 어마어마하게 신봉하는 사람이었는데 실험이 계속 뉴턴과 다른 값이 나오니까 이러다가 에이 젠장, 뉴턴이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 실험을 발표해요. 뉴턴을 위한 실험이었는데 뉴턴을 대작살낸 실험으로 바뀌어요. 그게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실험합니다. 자, 이쪽에다 써볼까요? 마이클슨, 몰리. 가정이에요, 가정. 얘 실험은 무슨 가정이냐면, 만약에 우주에 에테르가 있다면 됐나요? 여기 가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니네들도 한번 보세요. 이거 한 번만 보세요. 그리고 정리는 따로 할게요. 자, 됐지? 이렇게 바른모를 좀 이쁘게. 동그라미는 잘 그릴 수 있는데 바른모는 잘 못 그려요. 자, 됐죠? 잘 봐. 니네들도 잘 보세요. 여기에 거울을 설치하는데 이 거울은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통과해서 밖도 보이죠? 근데 반사해서 내 얼굴도 보이지? 저런 반투명 유리를 여기다 설치하고요. 여기서 빛을 쏴요. 됐지? 잘 봐! 빛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거울이니까 맞고 이렇게 가요. 됐지? 그럼 이렇게 온 빛은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여기다가 거울을 설치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빛이 반사돼서 되돌아오겠지? 됐니? 그 반사된 빛 중에 투과하는 빛이 있으면 여기서 검출하는 거예요. 됐니? 다시요. 1번 타고 갔다가 2번으로 올라갔다가 3번으로 내려왔다가 4번으로 와서 여기 도착하는 거야. 됐어?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요. 여기서 빛을 쐈더니 쭉 가다가 가운데를 먼저 통과하고 여기에다 판때기, 거울을 설치하면 맞고 되돌아와서 여기에 맞은 후에 이렇게 꺾이는 빛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1', 2', 3', 4' 여기까지 되니? 자, 해볼게. 잘 보세요. 4m/s의 빛을 갖고 있어. 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s의 속력으로 달려가겠지. 그죠? 맞고 여기 맞으면 4m/s의 속력으로 가겠지. 되돌아오면 4m/s의 속력으로 되돌아오겠죠. 여기까지 도달하겠지. 됐니? 노란빛도 4m/s 속력으로 쏴봅시다. 그러면 맞고 들어간 다음에 와서 되돌아오겠죠. 여기까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4m/s, 4m/s, 4m/s로 다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에 동시에 도달해요. 됐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전 시간에도 간단히 한 거예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3m/s로 이렇게 됐니? 그럼 물이 이쪽으로 1m/s로 강물이 흐르면
얘는 얼마의 속도처럼 보인다고? 2m/s의 속도처럼 보이겠죠. 이해됐어요? 운동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강물이 오니까 느려질 거야. 이해됐지? 됐어?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강물이 오니까 얘는 느려질 거라고. 대비? 자, 만약에 우주에 에테르가 있다면, 됐니? 여기 에테르가 가득 차 있죠. 그지? 지구가 이 에테르 속을 통과하는 거 맞지? 지구는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면 얘를 고정시켜 놓으면 에테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됐어? 해볼게. 만약에 이 에테르가 2m/s의 속력으로 오고 있다라면, 됐니? 하얀 거 써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4로 왔는데 2로 왔으니까 느려지겠지. 이해됐어요? 얘가 4로 달리고 있는데 강물이 2로 오면 느려진다고 그랬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는 2m/s의 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됐지?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강물과 수직 방향으로 가니까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얼마의 속도로 가? 다시 빨라지니? 아니요. 2로 줄었으니까 2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 2m/s의 속력으로 갔다가 되돌아올 때 얼마로 와? 반사된 빛이니까 속도에 변화가 없어요. 2m/s로 되돌아오겠지? 그럼 통과할 때 얼마로 지나가? 2m/s의 속력으로 들어가겠죠. 이해되니? 됐어? 다시 한번. 4로 달린다면 이쪽으로 2가 왔으니까 2 속도 변함없어, 2 속도 변함없어, 2 속도 변함없어. 여기서만 감소하는 거 맞지? 이해되니? 자, 노란 거 한번 써볼까요? 4로 쐈어?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 얼마가 돼? 2m/s 되는 거 맞죠? 통과할 때 얼마 돼? 더 줄어들겠지, 그치? 그럼 얘는 0m/s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아, 속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되돌아와서 이렇게 갈 때 다시 빨라지겠죠. 2m/s가 다시 되겠지. 됐어? 아니요. 4로 왔어, 2로 갔어, 0이 됐어, 2 됐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얼마야? 속력의 변화가 없지. 그럼 2로 왔으니까 2m/s가 되겠죠. 자, 누가 먼저 도달해? 2022 누가 먼저 도달해? 2222가 먼저 도달하겠지. 되니? 결론은 뭐야? 여기서 누군가가 오면 1번 빛과 2번 빛은 다 따로 와야 돼요. 1번이 먼저 오고 2번이 나중에 와야 돼. 되니?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두 빛은 따로 도착해야 됩니다.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빛을 쐈어. 쭉 쏴볼게요. 맞고 올라갔다가 통과한 후에 여기까지 1번 빛이에요. 1, 2, 3, 4 되니? 자, 2번 빛 쏴볼게요. 쭉 갔다가 그대로 통과한 후에 맞고 되돌아와서 내려가겠지. 됐죠? 1', 2', 3', 4' 빛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는 거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울. 여기는 빛 검출. 짠까요? 이쪽으로. 자, 숫자를 좀 바꿔서 이렇게 생겼으면, 자,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하고 있죠. 에테르가 이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다면 되니? 빛을 좀 많이 쏴볼까요? 8m/s짜리 빛을 한번 쏴봅시다. 하얀 거 쏴볼게요.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의 속도로 간다고?
2를 뺐으니까 6m/s의 속력으로 가겠죠. 그죠? 수직 방향은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갈 때 6m/s, 되돌아올 때 6m/s, 도착할 때 6m/s로 도착해요. 됐니? 됐어? 그럼 다시요. 노란 거 써볼게요. 8m/s로 쐈어. 갈 때 얼마로 간다고? 6m/s로 가겠지, 그지? 그런데 얘는 계속 지나가고 있죠, 같은 쪽을. 얼마로 가? 또 2가 줄어들어야 되지. 됐니? 그래서 여기는 4m/s의 속력으로 여기를 지나요. 됐나요? 그럼 여기를 맞고 되돌아오는 애는 4에다가 2를 같은 방향으로 가했으니까 다시 2기 되겠지. 6m/s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올 때 얼마가 돼? 속도 변함이 없으니까 6m/s가 되죠. 동그라미 칠 수 있겠어요? 하얀 거의 속력을 비교하면 6, 6, 6, 6으로 도달하지. 그런데 노란 거에 동그라미 치면 6, 6, 4, 6 어때요? 요거 때문에 좀 느려지지. 그래서 1번 빛이 도달한 후에, 하얀 빛이 도달한 후에 노란 빛이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에테르가 있다면, 우주에 에테르가 있다면 이 두 빛은 따로따로 도착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왜? 여기에 속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실험을 해도 어떻게 돼? 실험 결과가 뭐야? 아무리 실험해도 이 두 빛은 동시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실험해도. 그러면 이 가정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리지. 됐어요? 에테르가 있다면 따로 와야 되는데 아무리 실험해도 동시에 도달하니까 아,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에테르가 없다고? 진짜? 응. 그럼 우주는 뭘로 돼 있지? 아무것도 없어. 진공이야. 그럼 빛이 진공을 달린다고? 그럼 빛이 진공을 달리면 저항이 없죠. 진공은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빛은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빛이 진공 상태에 동시에 도달한다면 빛은 그거보다 더 빠른 애가 없으니 최대 속도를 갖겠네. 광속은 변함이 없겠네. 광속이 불변하다고?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되지? 상대성 이론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단계가 넘어와서 상대성 이론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상대성 이론이 태어나기 최초의 실험이에요. 이걸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멜름 받아먹고 상대성 이론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입니다. 이것도 문제 한 덩어리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세요. 방금 나눠준 프린트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에 써있어요. 15번이요. 마이컬슨과 몰리는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하여 진행 방향에 따른 두 개의 빛을 속력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누구라고? 에테르요. 2번, 4번 X. 실험 결과 빛을 전달하는 매질은 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없다. 이게 내신 실험이죠. 됐지? 16번도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다음 중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에테르라면 에테르 바람에 대한 빛의 진행 방향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다를 것이다. 보세요. 에테르가 있다면 진행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빛이 다르게 도달할 수 있지. 기억은 동그라미. 실험 결과 에테르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안 됐다고?
없다고. 에테르 없다고. 이유는 X. 이 실험의 결과로 아인슈타인은 에테르를 인정하고 맞아? 아니요. 에테르는 없다고. 됐어요? 에테르는 없어. 빛은 동시에 도달해. 그러면 진공이라면 빛은 항상 똑같은 속력을 가져. 광속은 항상 똑같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커슨 몰리의 실험 되게 간단하거든요. 23번도 그냥 마저 읽어버릴게요. 마이커슨 몰리의 실험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 에테르를 통해 전달되는 빛의 속력 차이로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그래서 에테르가 있다면 속력 차이가 나니까 따로따로 올 거야 라는 실험이에요. 기억은 동그라미. 실험 결과 빛의 속력 차이가 크게 측정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니네 내신 시험 문제 얼마나 쉬운지 알겠지? 에테르의 존재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어때? 상대성 이론은 수학적 계산형 시험제 없지. 그렇다면 한국말 주어와 목적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이런 걸 푸는 게 상대성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지한 애와 움직이고 있는 애를 고르는 게 상대성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되셨나요? 상대성 이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한 번쯤 좀 읽어보시고요. 뒤쪽에 질량과 에너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러고 1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고생.